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유럽 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막는 것이 러시아의 최대 과제겠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를 위해서 최대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가스 차단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 차단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3일 러시아가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 없이도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유럽 국가 관리들은 그동안에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에 대비했기 때문에 공급을 제한하더라도 이번 겨울을 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경제 담당 집행위원회인 파울로 젠틀리니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이 경제 포럼에서 EU는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계약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이 러시아 가스의 최대 도입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자국 언론인 완사고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또다시 아주 많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고 이 내용을 3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숄츠 총리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말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담당 부처는 자국 내 가스 저장고가 이미 10월 초 목표치인 85% 가까이 충전됐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독일의 에너지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당시 독일이 가스 수요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했다면 지난 8월 말에는 그 비중이 10% 정도로 줄었다 그러면서 이는 이 가스 도입처를 여러 나라로 다원화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대부분의 가스를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독일 에너지 부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에 이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맞춰서 러시아 에너지에서 독립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계속 취해왔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독일은 현재 특별히 이 엄격한 에너지 전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무화한 에너지 전략 규칙에는 대다수 이 공공 건물의 실내 온도를 18.8도까지만 올리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외부 조명을 켤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 관리들은 상황이 여전히 긴박하고 가스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하벡 이 경제장관은 지난 8월 3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스 확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이 경보 해제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이 지난 3일 독일과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에 이용되는 주요 가스관이죠. 노르드스트림 1을 정비 점검 뒤에 재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재가동 시간 7시간 전에 돌연 연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가스프롬 측은 이 점검 중 터빈 주변에서 기름 유출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노르드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터빈 제작사인 독일 업체 지멘스 에너지는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 유출이 터빈 작동을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건 아닌 것을 본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 재가동 연기가 다른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송출을 전면 중단한 것은 이 유럽 국가들에게 사실상 항복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러시아 측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이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가 오히려 수세로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도록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럽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죠. 러시아를
최소 20년 이상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당면의 과제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관영 인터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의 최측근이기도 한 알렉사이 밀러 가스프롬 CEO는 지난 8월 31일 상대가 너무 많은 제재를 부과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정상화하려면 서방의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도 노르드스트림 1을 완전히 가동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서방의 제재 때문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독일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서 9월 1일부터는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지난 7월 공급한 천연가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스프롬은 하루 전에는 가스 공급을 줄인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전면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최대 가스 공급업체인 엔진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충족하기 위한 물량은 확보해 놨다 그러면서 공급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말을 바꿔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전면 중단이라는 에너지 무기화 카드를 서둘러 꺼내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만큼 러시아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독일 등 이런 유럽 국가에 팔려고 하던 천연가스를 불태워버리고 있죠. 영국 BBC 방송은 유성사진과 전문가 분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러시아 북서부 프로토바이아에 새로 들어선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발전소에서 가스 연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화염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스 연소 규모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하루에 1천만 달러, 한 133억 원 정도 그 규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건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독일을 포함한 유럽 사회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나마 유럽 사회에 찔끔찔끔 보내던 천연가스마저도 러시아가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 러시아의 마음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사회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없이도 올 겨울을 보낼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 러시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카드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유럽 사회가 올 겨울을 나기에 에너지가 충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우려했던 것 같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후의 결론입니다. 공동 대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독일에 올겨울 가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프랑스 에너지부는 이 프랑스가 독일로 보낼 수 있는 가스는 하루에 130기가와트시라고 그러면서 올해 겨울 동안에 총 20테라와트시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카드가 확인해지니까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유럽에 급파해서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 8월 26일 백악관이 에이모스 후크스타인 글로벌 에너지 조정관을 유럽으로 급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후크스타인 조정관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국 유럽 에너지 안보 공동 태스크포스와 함께 올 겨울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관련 비상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한 달 뒤인 3월 하순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설치했습니다. 미국과 EU는 그동안에 이 소비를 줄이고 겨울용 이 비축량을 늘리는 이런 가스 부족 사태에 대비한 나름의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사실상 에너지 무기화를 통해서 유럽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러시아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유럽 사회가 단결해가지고 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카드를 무력화시키게 된다면 이제 급한 쪽은 러시아가 됩니다.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러시아가 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NSC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겁박 때문에 에너지 시장이 압박을 받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다. 러시아의 저런 행동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끝내려는 미국과 EU 집행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만 부각될 뿐이다. 자, 여러분, 결국 올 겨울이 최대 고비입니다. 다가오는 겨울만 유럽 사회가 잘 버틸 수 있다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러시아 경제도 끝장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